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자산운용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한 주 동안에 투자자들이 어떤 ETF에 관심이 많았나요? 한 주 동안 보시면은 시장 지수가 뭐 특별한 방향성 없이 좀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요. 매수 사이드를 보면은 코스닥이나 그 코스피 쪽에 그 정방향 투자하는 상품들에 좀 자금이 몰렸고요. 매도 쪽으로는 그 반대 방향인 선물 인버스 쪽에 자금이 모인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주간 매수 상위에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거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한 463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쪽의 레버리지 상품이죠. 코덱스 레버리지가 131억의 매수가 있었고요. 좀 특이한 거는 타이거 CD 금리 투자라고 해서 시장이 혼조서일 때는 어떤 특정 시점에 이제 파킹 통장처럼 네. 유동성을 보관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쪽 상품에 좀 한 265억 정도 들어와가지고 크게 매수세도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편이기도 하고요. 뚜렷한 움직임은 별로 없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매수 말고 이제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매도 쪽인데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쪽에 좀 대규모 매도가 나왔는데요. 1,217억의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의 그 매도가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쪽에 174억. 나머지도 이제 인버스 관련 상품들하고 원유 선물 쪽, 주로 이제 인버스 쪽에 이제 매도가 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얼추 조정은 받았으니까 인버스 쪽은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부 차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묻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네, 뭐 앞에서 봤었던 네. 그 매수 매도 창구 쪽하고 금액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주간 수익률 상위는 뭐 보시면 전부 인버스 쪽이죠. 그러네요. 예, 원유 선물 인버스가 12%로 가장 성과가 좋았고요. 1, 2위는 뭐 상품만 다르지 크게 동일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상품들이 좀 성과가 좋았는데 굳이 섹터나 테마 쪽으로 보게 되면은 미디어 컨텐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코덱스 웹툰 앤 드라마가 한 7.5% 정도 됐고 K-팝하고 미디어 쪽이 한 4.7%, 그다음에 타이거의 미디어 컨텐츠 쪽이 한 4.7% 나타나서 인버스 쪽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나머지는 그 미디어 컨텐츠 쪽이 수익률 상위 쪽에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ETF가 또 상장이 돼 있네요. 반대로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선물 인버스 쪽이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이제 네. 반대편에는 안 좋겠죠. 정방향이겠죠. 예. 네,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 이거는 이제 원유 관련된 생산 기업들에 투자하는 건데요. 마이너스 한 10.8% 정도 수익률을 보였고요. 두 번째도 유사합니다. WTI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10.7%. 그래서 1번부터 3등까지는 전부 원유에 정방향 투자하는 상품들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정도의 성과를 보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테마 중에서 2차 전지 쪽이 좀 성과가 좀 악화됐거든요. 2차 전지 뉴딜이라든지 2차 전지의 종합적인 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상품들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6.6 정도로 그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월마다 또 배당을 받는 ETF 상품이 있다고요? 네네. 뭐 ETF 투자하실 때 사실은 자금을 가지고 어떤 네. 뭐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굴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현금 흐름을 좀 찾고자 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요들이 좀 처음으로 나타나기 전에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되게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투자를 해서 월 단위로 배당 혹은 분배를 받는 상품들이 네. 대규모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총 18개 상품인데요. 연말을 맞이해서 이 관련 상품들을 좀 하나씩 좀 체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카테고리로 보면은 월 분배, 월 배당을 받는 상품이 이제 주식 관련 상품들이 있고요. 채권 관련 상품하고 이제 기타 자산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주식을 보시면은 대표 지수인 미국 S&P 지수나 미국 다우존스 지수에 투자하면서 월 단위로 분배받는 상품들이 현재 2개 정도 준비되어 네.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미국 S&P 투자는 그 연금 계좌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산을 굴려가는 데 투자하는 상품들이라고 보는데요. 생각보다 배당 수익률도 뭐 높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네. 대략 한 2%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근데 미국 S&P 500보다 조금 더 배당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다우존스 기업들이 좀 더 전통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이쪽이 배당 수익률이 높으니까 다우존스 쪽도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11월 말 기준으로 봤더니 대략 0.1%에서 0.13% 정도의 월 배당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쪽에 이제 대부분 상품들은 커버드 콜 이게 상품인데요. 뭔가요? 네, 커버드 콜 그러면 약간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상품은 다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이제 한국계에 있을 텐데 국내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합니다. 코스피 200의 종목에 투자하고요. 그 동일한 포지션에 콜옵션 매도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이 오르게 되면은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대로 수익을 먹겠죠. 그렇죠. 근데 콜옵션을 매도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일정 수준까지만 상승하지 않으면은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얻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을 때보다 시장이 빠졌을 때는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네. 매도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좀 덜 빠질 거고요. 오를 때는 좀 덜 먹게 됩니다. 다만 이 상품이 가장 좋을 때는 어떨 때면 최근 같은 상황입니다. 네. 혼조가 될 때죠. 그러니까 지수가 어떤 특정한 박스권을 그리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손실도 안 나면서 계속 프리미엄을 누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시장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박스권에서는 커버드 콜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데요. 네. 이런 상품들을 보시면은 분배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11월 기준으로 한 0.4% 쪽이 있고요. 뭐 하나는 ATM도 있고 OTM도 있는데 콜옵션을 현재의 지금 생사가에 가까운 거냐 아니면 멀리 있는 네. 거의 차이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지수를 추종하는 거고 그리고 지수 플러스 뭐 옵션이 프리미엄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항상 플러스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배당도 마이너스일 때도 있는 건가요?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이제 저희가 받은 상태에서 예. 이제 분배는 할 테는데요. ETF를 투자했을 때 전체적인 수익률은 당연히 지수가 빠지면 마이너스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이너스는 날 수 있지만 프리미엄을 분배 재원으로 해서 월 배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월배당 ETF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여기는 지금 표현은 안 나와 있는데 배당 관련 상품들도 관심 네. 가지시면 좋으세요.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그 배당 귀족 같은 상품들이거든요. 미국 S&P에 포함된 주식들인데 25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배당을 내는 배당 귀족 같은 상품들도 배당 수익률이 낮지 않거든요. 그런 상품들도 주식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유심히 보실 거는 이제 채권 관련 배당 상품들이 올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상품의 특징은 채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잖아요. 그러겠네요. 낮고 1년 기준으로 지금 분배 수익률이 여기에 5%에서 5.39 정도 나왔는데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위에 있는 두 가지 상품은 이제 만기가 있는 이 채권 ETF거든요. 첫 번째 23-11 회사채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월에 만기가 되는데 현재 가입하면 대략 5.6%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좋네요. 네네. 근데 이걸 전체 다 분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일부만 분배를 하고요. 나머지는 만기 때 수익을 좀 더 더해서 이자와 수익을 다 더했을 때 전체 수익률이 만기 보유 수익률이어서 5.6%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기 우량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 한 5.5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금리들이 회사채들이 다 올라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 금리가 최근에 좀 안정되어 있으니까 원금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채권이다 보니까 주식보다 안정적이잖아요. 월분배 상품으로서는 꽤나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월배당 ETF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미국의 또 상품들을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뭐 기타 상품들을 예. 보게 되면 월배당이라는 건 결국 배당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자산이 리츠거든요. 그래서 리츠 관련 상품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우존스 미국 리츠는 뭐 잘 아시다시피 다우존스 지수 안에서 리츠로 종목되어 있고 네. 미국 관련 리츠거든요. 11월 말 기준으로 대략 0.2% 정도 분배가 있었고요. 일본 리츠도 있고요. 미국의 이제 MSCI 리츠도 있고 마지막에 있는 글로벌 멀티에스 TIF 같은 경우에는 인컴 자산에 이제 분산 투자하는 자산 배분형이거든요. 상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회사 홈페이지, 이제 코덱스라든지 타이거라든지 KB스타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하게 좀 설명되어 있고 네. 종목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약간 좀 발품을 파시면은 이런 분배 수익률 같은 것들도 그래서 꼬박꼬박 이렇게 받으면서 좀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약간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네,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예. 월배당이라고 하니까 뭐
은행 예금에서 이렇게 안정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너무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식 같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P에 투자하면서 일부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식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차익 중심일 거예요. 당연히 S&P 500을 투자하실 때는 자본 차익, 주가가 올랐을 때 수익을 내는 거를 목적으로 하니까 자본 차익 중심이면서 일부 배당 수익률을 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버드 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배당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 박스권에 있을 때가 가장 좋고요. 오를 때는 좀 덜 먹을 수 있고요. 시장이 빠질 때는 조금 덜 빠지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그 특징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리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되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과거 성과를 보시면은 주식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어요. 크네요, 그러면. 변동성이 굉장히 제법? 큽니다. 제법 큰 편이고요.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편이긴 하지만 주식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배당 있잖아요. 네. 뭐 귀족 배당이라든지 고배당 같은 것들은 좀 자산의 일부 정도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보유 자산 중에서 일부를 월배당, 고배당에 투자하시는 거는 뭐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KB자산운용의 금정섭 ETF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